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안녕하세요. 슈팅스타 광주 하이게임 진행의 김난입니다.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고 전달 해상순율보다도 대폭 줄어들면서 간밤 미증시가 크게 상승을 했고요. 오늘 우리 증시도 환호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양시장에서 외국인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기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 좀 기대를 더 해봐도 되는 것일지 어떤 종목으로 공략을 해보면 좋을지 오늘도 저희 왕좌의 게임과 함께 하시면서 지금 시장에서 딱 필요한 종목들 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방송이 끝나면 두 전문가들과 노란톡에서 더 깊은 소통을 이어나가실 수 있는데요. 샵 826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을 써서 보내주시거나 방송 도중에 나갈 하단의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두 전문가들과 더 많은 투자 전략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방송 함께 해줄 두 전문가들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주백사 전문가 그리고 이주연 대표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드릴 이야기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7월 CPI가 아직까지 사실 높은 수준이긴 한데 어쨌든 지난달보다 대폭 줄어들었고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것에 엄청난 반응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 흐름이 앞으로 당분간 좀 더 이어질까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아직은 좀 지금 평화가 오늘의 한마디를 이제 평화 속의 긴장감이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예. 지금 무난하게 어제 말씀하셨다시피 CP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를 좀 하회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들이 유입이 됐고요.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3대 지수 다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면서 마감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영향으로 이렇게 좀 양호한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사실 아직까지 너무 또 낙관적으로 보기에는 또 상당히 외부적인 이슈들이 아직 있죠. 오늘 좀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제 뭐 철강이라던가 돼지고기, 뭐 닭고기, 희토류 이런 종목들이 좀 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런 종목들이 이제 이전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이슈가 크게 또 올랐을 때 그때 이제 상승세를 보여줬던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을 좀 보면은 지금 그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은 미중 갈등으로 이제 재료만 바뀌어서 테마가 붙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은 아직도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언제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고 이 변수가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또 이렇게 너무 낙관적으로만 시장에 접근을 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외부적인 상황들 좀 지켜보면서 시장에 주의해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CPI가 잘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오늘은 반응을 해줬지만 여전히 대외 악재, 예를 들어서 뭐 미중 갈등도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긴장을 하면서 지켜보자라는 점 주의의 당부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이번에 주백스타 전문가는 어떻게 보셨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좀 말씀해 주신 대로 CPI가 뭐 아직은 높습니다. 뭐 작년 5월에 이제 8%가 넘었다 했을 때는 다들 울상이었는데 네, 올해 요번에 8%가 넘었다고 하니까 다들 갑자기 반전해가지고 네. 좋다고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특이한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경제 지표를 보고 투자를 이어나가기에는 너무나도 돌발적 변수나 경제 상황이 일관적이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또 제가 드디어 방향성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드디어 이제 좀 방향성이 보인다. 어떤 의미냐?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냉전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를 똑바로 봐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 저는 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엄청나게 가파르게 상승을 했지만 기존의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 체제죠. 이제 단극 체제에서 그 외에
굳이 이제 미국이 아니어도 우리는 조금 미국이랑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중국이나 러시아 이야기를 좀 들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 하는 국가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단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전에는 완만하게 계속 우상향했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는 조금 요동을 치면서 갈 수 있다. 물론 우상향하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낙폭을 보여주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제도 이제 박스권을 좀 주의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말씀을 드렸죠. 같은 데가 아니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의 코스피 상황 자체가 박스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단기 경기 사이클이죠. 키친파동에 해당하는 지금 800일선이 2250선에서 지금 단단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이 상방으로 지금 뚫고 나가려면 뭔가 우리 경제에 조금 더 긍정적이고 우리 경제가 더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없다면 사실상 저 2250선을 뚫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뭐 반도체 우리나라 증시의 주요 산업이 이제 반도체죠.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가 크게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요소들을 따져봤을 때는 이제 박스권 형태로 넘어갈 확률이 좀 농후하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우리 주식시장에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이 바뀌는 패러다임, 지금 단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넘어가는 이 신냉전 시대에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산업군들이 보이고 있고 또 오늘도 상한가에 가고 강한 강세를 보여준 종목들을 보면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산업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전에도 뭐 4월, 5월부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강조는 계속 너무나도 강력하게 드려왔고 그게 이제서야 좀 수급이 좀 폭발적으로 올라가고는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신재생을 못 잡아서 안타깝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신재생 종목들이 올라간 배경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 이후에 또 수급을 받을 산업군들이 지금 굉장히 많으니까 이제 방향성을 똑바로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듣고 오셨는데요. 자, 그럼 계속해서 저희 왕좌의 게임 룰과 함께 수익률부터 확인하고 오시죠. 슈팅 스타, 왕좌의 게임. 한 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시장 속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격돌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까요? 슈팅스탁 왕좌의 게임은 개인전으로 진행되고요. 5명의 전문가는 모두 공평하게 전략 종목을 편입. 3개월 동안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우승자가 결정됩니다. 고심에 가져온 전략 종목인 만큼 경쟁자들보다 왕좌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될 수도 혹은 오히려 발목을 잡히는 한 수가 될 수도 있겠죠?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수익률을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포트 정비 구역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방송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제프 전문가의 전략주에 대한 가격 전략부터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삼형 엠텍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매수 범위는 5,800원에서 5,440원, 목표가는 만원, 손절가는 5,0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삼형 엠텍의 흐름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주연 대표의 종목들도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 제노레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12%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실적을 또 발표를 했는데 좋은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제노레이 앞으로 주가 상승 흐름을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제노레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상당히 좋은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전에도 계속 좋아왔고 지금 또 발표가 됐는데도 좋았고요. 그래서 지금 실적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계속해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시장이 많이 밀리면서 바닥에서 이제 거래량이 들어와 주면서 바닥을 좀 잡고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상승을 또 꾸준히 해주다가 지금은 또 살짝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노란 색깔 선이 이제 21선인데요. 장기 이평선 21선인데 이 21선 지금 지지를 받고 올라가주는 모습 보이고 있죠. 그래서 21선 타고 가는지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쭉 가져가셔서 수익 실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목표가 9,800원까지 쭉 보유하시라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SPL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PL셀이 오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를 받아서 이 종목이 또 깜짝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2%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거래량도 좀 터졌고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시세를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전문가님? 네, 이제 저는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신재생 에너지들이 상당히 흐름이 좋아요. 태양광도 가고 풍력도 가고 원전도 가고 다 가는데 지금 수소만 좀 움직임이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게 저는 수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서야 움직임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SPO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한테 제시를 해드렸을 때부터 우리 수소 연료 전지의 대장 역할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또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실제로 다른 종목들 대비 범한 퓨얼셀이라던가 아니면 두산 퓨얼셀 대비해서 상당히 자리를 잘 지켜주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18%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윗꼬리를 달고 살짝 밀린 모습인데요. 근데 앞으로 이제 시작이니까 몇 번 더 눌렸다가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대로 자리 좀 지켜주다가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쭉 기대를 해보시면서 목표가까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목표가는 26,700원 여기까지 쭉 보유하자 말씀을 해드렸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이번에는 K카 보도록 하겠습니다. K카 이 종목도 주가 잘 올라갔습니다. 현재까지 한 4%가량의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K카는 앞으로 어떻게 흐름이 전개될 거라 보시나요? 네, K카는 최근에 또 이제 중고차 시장의 외형 확장 기대감도 있고 그렇게 일단 기업 측면에서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또 폭우가 왔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피해를 좀 많이 입혔는데 차량 침수권 관련해서 예상치 못한 재료가 붙어서 이제 또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시를 바로 해드린 다음 날이죠. 다음 날에 15%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이제 어제랑 오늘 이제 조금 눌려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K카도 마찬가지로 재료는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생각지도 못한 이슈가 붙어서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이걸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거래량도 들어와 주고 있고 자리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요. 제시해드린 목표가까지 쭉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KG ETS를 보도록 할 텐데요. KG ETS는 아직까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이제 KG ETS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이죠. 이틀 전인가 이제 이거래일 전 화요일 날에 그 시외로 또 떴다가 시외로 한 6% 정도까지 떴다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좀 살펴보자면은 이때 이제 KG ETS가 폐기물 관련 주이기도 했어요. 근데 현재는 이제 그 폐기물 관련 사업을 다 매각을 하면서 실제로는 이제 폐기물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폐기물 관련주라는 인식이 좀 굳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상승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때 폭우 이후로 그 도시 인프라 재건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다 같이 엮여서 폐기물 관련주들이 올라갈 때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그때 이후로 또 다시 빠졌어요. 빠졌다가 또 다음 날에
다시 또 살짝 튀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또 이유를 또 살펴보자면은 최근에 또 철강주들 또 올라가고 있죠.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고 말을 했었는데 그 철폐한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오늘 기사가 나오면서 이제 철강 관련주들이 시세를 좀 보여줬었습니다. 시세를 보여줬는데 그때 KG 스틸이 또 같은 회사가 있죠. 그래서 같은 계열사에 있는 KG 스틸이 튀어주면서 같은 계열사인 KG ETS가 또 잠깐 같이 튀어주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ETS 자체는요, KG 그룹이라는 그 안에 KG 가족들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있고요. 일단 뭐 쌍용차 재료를 보고 드리긴 했으나 좀 예상치 못한 재료들이 붙는 경우가 좀 상당히 많죠. 그래서 ETS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움직임은 보이고 있지는 않은데 슬쩍슬쩍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좀 기대를 해보시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마지막으로는 푸드나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드나무는 방송에서 소개를 하고 또 바로 급등세가 나오면서 무려 25% 단기간에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수익 실현을 어제 했군요. 수익 실현한 종목인데 푸드나무가 굉장히 잘 갔어요, 전문가님. 네, 지금 제가 푸드나무를 제시를 해드렸을 때 막 복날, 뭐 인플레이션, 뭐 이렇게 뭐 테마 순환 뭐 이런 것들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일단 미중 갈등이 아무래도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이전에 또 올랐던 그런 애들이 또 재료가 바뀌어서 테마가 바뀌어서 올라가는 그런 순환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런 것들을 이미 그 인플레이션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거를 좀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도 또 앞으로 더 시세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의미에서 푸드나무를 좀 제시를 해드렸던 거고 그리고 운 좋게도 다행히도 또 빠르게 시세가 나와줘서 일단 수익 실현하셔서 수익 챙겨가신 분들은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푸드나무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저는 더 갈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어제 수익 실현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오늘도 이제 6개 관련주들이 움직였죠. 중국이 미국에 대한 그 보복으로 펠로시 의원이 대만을 방문했다. 이거에 대한 보복으로 이제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오늘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반사수혜주들로 이제 뭐 돼지고기라던가 닭고기 이런 관련주들이 올랐었는데 그 관련해서 푸드나무도 더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때 뭐 매도를 하지 못하셨거나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좀 그 주의 깊게 보시는 분들은 또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수익 실현을 하긴 했지만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드렸으니까요. 보유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바닥권에서 수익을 잘 드리고 있는 이주연 대표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은 샵 826번으로 이주연 대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지금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더 많은 좋은 종목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또 주백사 전문가의 종목들 AS를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 파워넷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넷 이 종목은 또 어떤 포인트 조금 더 짚어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2차 전지 LFP 배터리 관련주로 좀 엮여 있죠. 그래서 그렇죠. 제가 이전에도 조금 시간 관계상 좀 말씀 못 드렸던 걸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게 생각이 났는데 LFP 배터리,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좀 보급형 모델에 많이 들어가고 효율은 조금 떨어지지만 안정성에선 더 좋기 때문에 이제 유럽 시장 진출을 유럽 시장 쪽에서 지금 많이 채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모델 3 같은 경우, 그러니까 테슬라의 모델 3 같은 경우는 좀 저렴한 모델 라인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격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LFP를 지금 채택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NCM 3원계 배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죠. 주이지만 이제 앞으로 조금 더 2차 전지 업계의 좀 패러다임이 계속해서 바뀌어 나갈 수 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전기차를 사고 싶어도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보조금을 받는다고 해도 좀 살짝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5천만 원 가까이 되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기차 성장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좀 힘든 상황인데 그걸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게 또 LFP 배터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현재 충분히 이제 6월 하락장을 버티고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한번 들어오고 지금 현재 지금 우리 매수하고 나서 지금 자리를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 올라왔지만 아직까지 내가 뭐 LFP에 대한 걸 잘 몰라서 내가 아직 매수를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신규를 접근해 보시기에도 굉장히 괜찮다. 그리고 우리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보기도 괜찮고요. 단기적으로도 최근에 윗꼬리 달고 거래 대금이 동반한 캔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요즘에 윗꼬리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보통 없어요. 윗꼬리 한 번, 두 번 달고 또 강력하게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조금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나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보유 안 하신 분들은 지금도 충분한 기회를 주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GC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소개를 드렸던 종목인데요. 자, GC셀 또 어제 이미 소개를 주셨지만 어떤 부분 조금 더 짚어볼까요? 네, GC셀도 참 가지고 있는 재료가 많은 종목이라 네, 뭐 자세히 설명 못 드렸던 게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GC셀 같은 경우에도 GC셀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검체 진단, 그리고 신약 개발, 그리고 NK 세포 치료제 등등 해서 지금 해외 미국에 있는 지금 회사를 인수하면서 지금 미국 시장 CDMO죠. CDMO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미국 시장 CDMO 시장에도 진출을 한 상태고 그리고 또 자회사가 미국 나스닥 상장을 지금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금 주가 전체가 증시 우리 전체가 조금 약세다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상장을 하는데 조금 좀 타임을 좀 재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양한 재료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는 충분히 상승할 모멘텀 그리고 뭐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 쭉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리고 실적도 실질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정말 안정적이고 시가총액이 1조가 넘어가는 좀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오늘 좀 갭상승으로 우리 증시가 좀 갭상승으로 시작을 하면서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으나 강보합권에서 지금 음봉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 이제 조정 구간을 어제 오늘 해서 지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없으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GC셀 아마 내일도 뭐 특별하게 갑자기 급등하거나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격 전략 드린 가격 내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시니까 66,000원 요 전까지는 신규 편입을 하셔도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예상을 했던 그 가격대에서 지금 바로 매수가 정확하게 됐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한 121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지지를 좀 받다가 최대 뭐 한 64,000원 선 정도까지만 좀 지지받다가 다시 한 번 더 상승 추세를 이어줄 것으로 보여지니까 그 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EV 첨단 소재라는 종목을 보도록 할 텐데요. EV 첨단 소재는 아직까지도 상승을 하진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이 종목의 흐름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EV 첨단 소재도 지금 타이밍이 조금 아쉽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타이밍이 살짝 아쉬운 정도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차트상 봤을 때 지금 이거래일 전 화요일 날 이 캔들 그러니까 지금 241선을 뭐 넘어봐야 크게 넘지 않겠다 싶어서 지금 현재 장기선 한번 돌파 시도하고 다시 한번 241선 눌려주면서 다시 이렇게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을 그림을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증시가 좀 빠지면서 같이 덩달아 241선 이탈이 좀 나와줬습니다. 네, 하지만 아랫꼬리를 잘 잡아주면서 지금 1,700원 선에서 강력한 지지대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고요. 지금 오늘도 이제 241선 상방으로 좀 밀어 올리려는 힘은 보여졌습니다만 지금 오늘 이제 증시가 반등을 하기는 했는데 수급이 들어간 섹터가 좀 제한적이었죠. 특히나 2차 전지는 오늘 크게 이제 관심을 못 받고 또 수소 쪽에 이제 관심이 좀 많이 가다 보니까 오늘 241선 상방으로 좀 위치를 못 해준 것 같은데, 네, 하지만 지금 이 근처에서 뭐 우리 애교 정도로 봐줄 수 있는 충분히 애교 정도로 봐줄 수 있는 단기 이탈이다 보고 있고 마찬가지로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신냉전 시대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실 필요 없이 안정적으로 좀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전략대로 쭉 이어보자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2,200원까지 쭉 보유하자라고 말씀을 해드렸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유유제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유제약도 아직은 좀 횡보세를 이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유유제약을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만약에 제가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주 중에서 제가 보유한 제약바이오 관련 중에서 좀 강력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면 유유제약이 아닐까라고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차트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움직임이 뭐 다른 종목들, 뭐 옵티팜이라든지 뭐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다 시세가 나오기는 나왔어요. 근데 다만 제가 이제 수익 확정을 안 하고 뭐 15%, 20% 이상씩 상승을 했지만 저는 지금 이번 제약바이오 상승이 10%, 20%로 끝날 거라고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마이너스 전체 계좌가 좀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수익 확정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또 유유제약 같은 경우에도 지금 7월 중부터 해서 7월 말까지 지금 윗꼬리 캔들 만들어 주면서 지금 자리를 잘 잡아주고 있죠. 특히나 이제 추세선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 61선이 보통 이 상방의 주가가 있으면 아직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지금 뭐 중기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나서도 61선 상방에서 계속해서 주가가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별하게 매도세가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유유제약이 앞으로 좀 수급 분출이 나올 수 있는 자리는 지금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계속해서 홀딩하시고 우리의 앞으로 이제 241선 7,500원 쭉쭉 뻗어 나가는 거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옵티팜 종목을 보도록 할 텐데요. 옵티팜 종목이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9%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옵티팜은 어떻게 지금 흐름을 지켜보고 있으신가요? 네, 어제 조금 계속 아쉽다. 지금 1년 기준이 되는 241선을 좀 계속 넘으려고 하는데 못 넘어서 좀 아쉽다라고 했는데요. 오늘 딱 그 241선을 넘어가는 흐름이 정확하게 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차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 바닥에서 계속해서 윗꼬리 캔들 만들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수급이 계속해서 쌓여 나간다. 딱딱한 하드 바텀이 좀 형성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241선을 정말 오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술래잡기 할 때 그 선을 한 반발 정도만 지금 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보통 최근에 이렇게 장기선에 뭐라고 표현을 해드려야 될지 약간 부비적거리다가 차트 캔들이 장기선에 계속 부비적거리다가 이렇게 한번 확 튀어나가는 모습들을 많이 포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옵티팜도 마찬가지로 제가 20% 이상 지금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붙잡고 있었던 이유가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241선을 좀 통과하는 구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점을 점점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올려주고 있고 지금 수급 이탈도 뭐 특별히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더 큰 장기선이 되는 한 801선 12,000원, 13,000원까지 이상으로도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좀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한번 확 들어왔다가 지금 좀 쉬고 있죠. 한 1, 2주 정도 좀 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고 우상향 해주고 있는 좀 단단한 기업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옵티팜도 우리 목표가 설정해드린 거 이상으로 한번 다 같이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주백사 전문가의 종목들 하나하나 또 짚어보셨는데요. 더 자세한 종목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826번으로 주백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더 많은 이야기들은 노란톡에서도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주백사 전문가가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어떤 내용으로 준비해 오셨나요? 네, 제가 이제 저는 좀 아시다시피 좀 짜잘짜잘하게 10%, 20%는 수익 실현을 잘 안 해요. 예. 그 이유가 이제 종목에 대한 사이클, 경기에 대한 사이클을 좀 이해를 하고 제가 목표한 차트를 볼 때 여기까지는 충분히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좀 충분히 상승할 수 있겠다 이런 걸 먼저 점치곤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정말 우리가 실적이 잘 나오고 그리고 전망이 굉장히 좋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을 하지 못하고 약간의 상승과 함께 좀 하락하는 경우들도 꽤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경기 순환 사이클을
봐야 되는가, 어떻게 차트를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오늘 그 비밀에 대해서 오늘 공개 방송에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좀 남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도 혹은 가지고 계신 종목이 아니죠. 궁금한 차트에 대해서도 함께 좀 같이 보고 그런 좀 유익한 자리를 만들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보유하신 종목을 어디까지 볼 수 있고 내가 어느 맥점에서 사야 되는지를 그런 타점을 배울 수 있는 경기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경기 사이클에 대한 보다 좀 심도 깊은 이야기를 전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참여해 보시면 더 많은 정보들을 챙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스크롤 좀 내려보시면 주백사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만 누르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잠시 후 8시부터 진행되는 무료 공개 방송도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신전략 스포일러 코너 두 전문가들의 전략주를 만나보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두 전문가들이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 이주연 대표의 전략주에 대한 첫 번째 힌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힌트는 115년 만에 폭우 역대 최대 피해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폭우가 엄청나게 쏟아지면서 우리 시장의 관련주들이 많이 급등한 최근 모습이었는데요. 또 역시나 이 관련한 반사 수혜주인가 봐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번에 또 폭우가 또 크게 내리면서 침수 차량도 굉장히 많고요. 실제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일단 피해가 많이 없으셨기를 바라고요. 이제 그 물난리가 115년 만에 또 최대치라고 하니까요, 폭우가요. 그래서 지금 그 관련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올라주는 모습을 또 보여줬었죠. 예를 들면은 뭐 수로 빗물 터널 관련한 종목들이 뭐 크게 올라가기도 하고요. 뭐 뉴보텍 이런 종목들도 크게 급등을 해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폐기물 관련주들도 같은 흐름에서 급등을 했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K카라는 종목도 비슷하게 침수 차량 관련해서 이제 중고차라던가 렌트카 이런 쪽이 또 반사 수혜를 얻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또 유입이 되면서 또 급등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지금 살펴보면은 이제 보험사들이죠. 폭우로 인해서 보험사들이 이번에 거의 뭐 손실액만 500억 이상이라고 합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도 또 비싼 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포르쉐, 페라리 막 이런 차들 제가 차가 없어서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이렇게 비싼 차들이 또 굉장히 많이 피해를 입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외제차들 중심으로 좀 손해 보상을 또 해줘야 하다 보니까 피해액이 500억이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천여 대 이런 외제차가 뭐 천여 대 이상이 뭐 또 이렇게 손실이 됐다고 하니까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실적이 늘어나거나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매출액이 늘어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오늘 가지고 왔고요. 예, 침수 차량 관련이라고 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차량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 보니까 차 관련주인 것 같은데요. 자, 어떤 종목일지 자세하게 두 번째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힌트는 1조 원 규모 쏘카 상장 기대감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예, 쏘카 관련해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장과 관련된 그런 종목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일단 쏘카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쉐어링카 뭐 이런 것들 주로 이렇게 영업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번에 이제 한 달 정도가 남았습니다. 쏘카가 상장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규모를 좀 따져보면 1조 원 가량, 1조 원에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시총을 또 갖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일단은 고평가 논란이 좀 있기도 하면서 공모가를 낮춰서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최근에 또 이 상장이 또 무슨 영향이 있겠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뭐 성일 하이텍이라던가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이 좀 있었죠. 그런 종목들도 보다 보면 성일 하이텍은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이 성일 하이텍이 또 상장이 되는 날에 맞춰가지고 폐배터리 관련주들도 급등을 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상장을 하게 되면은 그 관련 종목들이 이제 기대감이 유입이 되면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최근에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혜를 또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힌트를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네, 자 그럼 어떤 종목일지 우리 주식스타 전문가님 한번 맞춰보시죠.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잠깐 딴 생각을 했는데 그래요? 그 분명히 수제 네. BPA 얘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쏘카가 나왔다고요? 네. 아, 차, 네, 차 관련한. 전혀 모르게 차에 관련된 거고, 예. 네, 전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딴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세 번째 힌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힌트는 2년 만에 대량 거래량 시세 예고라고 가지고 오셨는데요. 2년 만에 대량의 거래량이 최근에 터졌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또 이제 또 힌트를 좀 잠깐 드리자면은 차트상으로 대량의 거래량, 거의 2년 만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윗꼬리를 달고 지금 좀 빠지긴 했습니다. 근데 아까 주백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보통은 윗꼬리를 한번 달고 나면은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이제 요즘 좀 트렌드라고 해야 될까요? 요즘 흐름이 좀 그런데 한번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면은 다시 한번 또 시세를 보여주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고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종목도 그렇고요. 대량의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윗꼬리 달고 내려왔고 시장의 관심을 그만큼 받고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또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 힌트를 드릴 테니까 한번 잘 추리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네, 자 이렇게 세 번째 힌트까지 듣고 오셨는데요. 이주연 대표와 더 많은 소통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노란 톡방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샵 826번으로 이주연 대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더 많은 종목에 대한 피드백도 받아가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 이주연 대표가 준비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주백스타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도 만나볼 텐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벤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힌트 하나하나 들어보시면서 정답이 어떤 종목일지 생각해 보시고요. 생각이 드는 그 종목명을 노란 톡방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총 10분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바로 입장을 하시거나 문자샵 826번으로 주백사라고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를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오늘 커피 쿠폰까지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힌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힌트는 2차 전지 소재 탄소 포집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오늘은 제약바이오주가 아니네요, 전문가님. 네. 제약바이오는 이제 대형주까지 하나 제가 깔아드렸으니까.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하고 예. 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장에서 좀 맥락에 맞는. 물론 제약바이오가 맥락이 안 맞는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전망에 좀 맞는 종목들로 좀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2차 전지 소재 같은 경우 그리고 탄소 포집 같은 경우 우리가 이 냉전 시대에 분명히 낮아 떨어지는 키워드예요. 2차 전지는 이미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미국이 중국발 2차 전지에 지금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반대 수혜를 굉장히 받고 있죠. 그래서 2차 전지 특히 소재 쪽 지금 뭐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지금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중국과 미국의 지금 갈등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점점 더 거기에 이제 수혜를 받고 관심을 받는 종목들은 더 많아질 거고요. 특히나 이 탄소 포집, 특히 이제
중국은 예전부터 이제 탄소 배출에 대한 탄소 배출에 대한 건으로 지금 세계와 좀 트러블이 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전방위적으로 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선 미국이 좀 탄소 배출에 대한 좀 강화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우리가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지금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확대도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탄소 포집도 한번 관심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그런 종목 그래서 이런 2차 전지 소재와 탄소 포집 모든 이 두 가지의 모든 재료가 들어있는 종목으로 제가 오늘 설정을 해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탄소 포집 두 가지 또 중요한 테마를 안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자, 그럼 어떤 종목일지 두 번째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힌트는 현대차, 수소보다 전기차 집중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현대차가 이렇게 말을 했나요? 네, 우리 정의선 회장님께서 회장이, 지금 수소는 좀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인프라가 구축되긴 좀 힘드니까 조금 천천히 하고 우리는 당분간은 좀 전기차에 집중하자라는 이야기를 오늘 또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의 법안 통과로 인해서 지금 오늘 또 수소 관련주들이 올라가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정의선 회장이 우리 현대차 회장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딱히 뭐 전기차 관련주라든지 뭐 2차 전지 관련주 쪽에서는 크게 지금 이슈를 못 받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전략적으로 이제 현대차에서 전기차에 좀 집중을 더 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앞으로 조금 더 2차 전지에 대한 수혜가 점점 더 본격화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기업이 지금 국내 전기차 생산하는 모든 기업에 이 2차 전지 소재를 현재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큰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전기차 비중을 크게 늘리겠다라고 오늘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힌트까지 들어보셨는데 이주연 대표님 어떤 종목일 것 같으세요? 지금 2차 전지랑 탄소 포집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나는 거는 이제 그린 케미칼이라는 종목이 또 생각이 나네요. 예. 이 차트도 보시면은 그린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꾸준히 또 이 거래량이 또 동반이 돼서 또 이렇게 중간중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또 거래량도 많이 들어와 주면서 바닥 이렇게 찍고 올라가주는 밑꼬리 달면서 계속해서 또 우상향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린 케미칼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네. 맞을까요? 네, 진짜 거의 쌍둥이 같은 종목인데 네, 굉장히 근접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린 케미칼과 쌍둥이 같은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어떤 종목인지 우리 시청자분들도 조금 더 추리를 해보시고 노래 한 톡에 들어오셔서 정답을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입장 코드 입력하셔서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오늘의 종목명을 맞춰보시고 커피 쿠폰까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힌트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힌트는 2차 전지 전액 첨가제 국산화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전액 첨가제를 국산화한 기업인 건가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원래 기존에 100% 지금 일본에서 이 전액 첨가제를 지금 수입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 국산화를 했고 실제로 우리나라 국산 전기차 기업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뭐 특히나 이 전액 첨가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 리튬이온 배터리가 지금 주예요. 근데 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가장 큰 단점은 이제 발화거든요. 이제 화재에 좀 예민하다. 그래서 이 화재를 좀 안 나게끔 이 전액에 첨가제를 추가를 합니다. 이제 바로 첨가제를 국산화한
기업이다. 제가 조금 우리 또 어렵게 지금 힌트를 네. 준 것 같다고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단어를 좀 힌트를 좀 드리면 이 종목은 이 독수리처럼 크게 올라 상승할 종목이다. 마치 알바트로스처럼 크게 상승할 종목이다. 이렇게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게 무슨 말이죠? 알바트로스? 네, 알바트로스처럼. 알바트로스. 이 알바트로스라는 단어가 포함이 된 종목인 거죠? 그렇죠. 뒤에 세 글자가 네, 비슷합니다. 예, 특정 단어가 포함된 종목이니까요.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정답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빨리빨리 들어오셔서 오늘의 정답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주백사 전문가의 힌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주연 대표의 전략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이 가지고 온 오늘의 전략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뭐 많이들 예상을 하셨겠지만 일단 SK 렌터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같이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슈 자체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침수 차량 수혜주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일단은 뭐 침수 차량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거를 보상을 하게 되면은 중간에 그 비는 시간 동안 렌트카를 또 빌려서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그런 기업은 이제 렌터카라던가 중고차 사업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SK 렌터카라는 종목도 이제 최근에 2년간 거의 거래량이 없다가요. 오늘 이제 거래량이 또 오늘이 아니고 며칠 전에 거래량 동반을 해서 크게 또 윗골이 달면서 내려와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보통 이렇게 한 번 윗골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또 더 슈팅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선취매하셔서 수익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 전략. 가격 전략을 안 말씀을 드렸군요. 예. 네. 가격 전략은요. 일단은 매수가는 8,000원, 8,000원에서 8,900원 사이에서 매수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500원으로 설정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이제 7,250원으로 일단 설정을 했으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전략주는 SK 렌터카였는데요. 매수 범위는 8,000원에서 8,900원, 목표가는 1,500원, 손절가는 7,250원 정리를 해두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샵 826번으로 이주연 대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이주연 대표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이주연 대표의 전략주는 화면으로도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주백사 전문가의 전략주를 들어볼 시간인데요. 종목명은 방송 마지막에 공개가 되고요. 자세한 전략은 잠시 후 이어지는 무료 방송에서 잡아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종목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후속 방송에서 이제 신냉전 시대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전망은 알겠다. 그럼 어떤 종목들이 크게 가고 어떤 종목들을 계속해서 내가 홀딩해서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략 설정과 함께 그런 장기적인 경기 추세 그리고 차트 추세를 읽어내는 방법을 함께 제가 여러분들께 물고기를 잡아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까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들어오셔서 오늘의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전략과 함께 더 자세한 또 경기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까지 챙겨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주백사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만 클릭을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들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저희 슈팅스탁 왕좌의 게임은 출연자가 제시한 가격 전략하에 실제 실현 가능한 수익률 을 표기하는 가상 시뮬레이션인데요. 다만 투자자 매매 시점에 따라 실제 수익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왕좌의 게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시장 곳곳에 숨어있는 전략과 종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